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그림자 밑에서 시어머니 눈치 속에서 제 이름 하나 없이 살아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모두 참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구질구질한 여자와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짐을 쌌습니다. 왜냐고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당신은 30년간 저를 바보로 여겼겠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자와의 대화, 어머니와의 모의, 재산 숨기는 계획까지. 모든 걸 녹음했어요. 55세가 늦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른 새벽 영희는 늘 그랬듯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부엌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55세의 영희는 지난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분 할머니를 위한 약 정리, 남편 성우를 위한 아침 식사 준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반복될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영희의 마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여보, 국이 왜 이렇게 짜? 성우가 신문을 펼치며 불평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 더 신경 쓸게요. 영희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며칠 전부터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새로운 향수 냄새, 그리고 휴대폰을 유난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결혼 초기로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간호사였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일하던 그녀는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환자들과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때 만난 성우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고 영희는 그의 진실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 김옥분 할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우리 영희가 간호사라니 정말 든든하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영희야, 이제 집안일에만 전념해야지.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가정이 소홀해진다. 김옥분 할머니의 말에 영희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성우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형편도 괜찮으니까 집에서 쉬어라며 아내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 후로 영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기, 남편 뒷바라지, 집안일이 그녀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좀처럼 되지 않았고 결국 불임 진단을 받았을 때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야. 김옥분 할머니의 차가운 말들이 영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성우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러시는 거야라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안 좋아지자 영희는 간호사 출신의 경험을 살려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 혈당을 체크하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손자를 셋이나 낳았는데 우리는 뭐가 이리 복이 없나? 김옥분 할머니는 기회만 있으면 영희를 비교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영희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승진을 거듭하며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랐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어머니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희는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나 동창회라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희는 성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가 아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호의 지갑에서 모르는 여자와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뭐예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회사 신입사원이야. 회식 때 찍은 거지 뭐. 성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영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우연히 성호의 휴대폰에서 혜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로 온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잊지 마세요. 그 카페에서 만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남편이 혹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용기를 내어 성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성호는 회사 일이라며 집을 나갔지만 실제로는 대구 중구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멀리서 지켜보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호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직장 동료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성호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여자는 성호에게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성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영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요즘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서 스트레스야. 성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따지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늘 참고 양보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남편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희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성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옛날 물건을 정리하다가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어학 공부용으로 샀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이용해 성호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성호가 혜진이라는 이름으로 전화를 받는 것을 영희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응, 혜진아.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오빠. 그런데 부인은 괜찮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그 여자는 30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너무 순진해서 문제야. 성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라니.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부르다니. 사실 이제 이혼하고 싶어. 30년간 저 여자 때문에 숨이 막혔거든. 어머니도 계속 손자 얘기만 하시고. 성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겠네요. 혜진이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근데 재산 문제가 좀 복잡해. 집이랑 적금은 다 내 명의로 해놨으니까 괜찮은데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있거든. 그것도 정리해야 해. 영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성호에게는 그저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성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정했고 심지어 재산까지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영희가 시어머니 김옥분 할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나갔다가 집에 일찍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성우와 혜진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 부인이 벌써 오셨네요. 혜진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아, 영희야. 이분은 회사 후배 혜진 씨야. 서류 때문에 잠깐 들렀어. 성우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놓인 커피잔들, 혜진의 가방 옆에 놓인 성우의 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은밀한 분위기까지. 그날 저녁 성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영희는 혜진의 가방에서 떨어진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김혜진,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직업의 여자였습니다. 영희는 그 명함을 조용히 주워 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외도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우가 어머니 김옥분 할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 내용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사실 나도 그럴 줄 알았다. 30년간 손자 하나 못 낳은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야. 김옥분 할머니의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랑 건물들 있잖아요. 그것만 잘 정리하면 영희한테는 아파트 반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 알겠다. 어차피 그 여자는 법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니까. 영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까지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30년간 정성껏 모신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그날 밤 영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이혼과 재산 분할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방법, 재산 은닉 신고, 위자료 청구 등의 키워드로 밤새 공부했습니다. 30년간 집에서만 살았던 영희에게는 낯선 세계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근처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변호사는 영희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이 있다면 매우 유리해요. 그리고 재산 은닉의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의 통화 내용, 혜진과의 만남 장소와 시간,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모의 내용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성우가 혜진과 통화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영희가 녹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아, 다음 주에 이혼 얘기 꺼낼 거야. 그러면 우리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어. 오빠,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부인이 재산 분할 요구하면 어떡해요? 걱정 마. 어머니 명의 부동산은 어차피 상속받을 거고 내 명의 건 반만 주면 돼. 그 여자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싸울 줄도 모르거든.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새 집도 구할 수 있겠어요. 영희는 이 모든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참고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5세의 그녀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희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의 하루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남편을 돌보았지만 오후에는 법률 공부를 하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성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성호는 아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영희를 30년 전 그 순진한 여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가 회사 일이라며 늦게 나간다고 했을 때 영희는 다시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해진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성호와 혜진은 대구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년간 남편에게만 의존했던 그녀가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혜진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뒷조사를 통해 혜진이 이혼한 경력이 있고 현재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성우와의 만남이 벌써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1년 넘게 속였구나.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우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도록 유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변호사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성우 앞에서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티나게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집안일만 했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변화를 혜진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영희가 좀 이상해. 말도 별로 안 하고 시큰둥해. 아마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뭘 알겠어. 30년간 바보처럼 살았는데. 영희는 이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이제 녹음 파일만 20개가 넘었습니다. 성우의 배신감, 혜진과의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재산 은닉 모의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성우가 영희에게 이혼을 제안한 것입니다. 영희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성우가 저녁 식사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요?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제 끝내는 게 어떨까? 성우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놀라는 척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30년을 살아봤지만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너도 느끼고 있을 거야.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영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우는 아내의 쉬운 동의에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울거나 매달릴 줄 알았는데 영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재산은 반씩 나누면 되겠지?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영희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변호사와도 상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성우가 숨기려는 재산들도 이미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개가 넘는 파일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참고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무기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대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찾아야지. 2주 후 성우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혜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며 들떠 있었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30년을 참고 산 아내가 이렇게 순순히 동의하다니. 혜진이 감탄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그 여자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싸울 줄도 모른다고. 성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영희는 이미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해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영희의 자료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이에요. 재산 은닉 시도와 불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놀랄지 기대되네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성우에게 법원의 조정 통지서가 전달된 것입니다. 영희가 단순한 합의 이혼이 아닌 조정 신청을 한 것을 알게 된 성우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영희야, 이게 뭐야? 왜 법원에 신청을 했어? 성우가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재산을 정확히 분할받기 위해서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가 합의해서 반씩 나누기로 했잖아. 그런데 당신 명의가 아닌 재산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들도 정확히 계산해야죠. 성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희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어머니 재산이야. 우리 부부 재산이 아니라고. 성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30년간 시어머니를 돌본 부분도 고려된다고 하니까.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아내가 이렇게 법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순순히 집안일만 했던 아내가 언제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까요? 그날 저녁 성우는 급히 혜진을 만났습니다. 큰일 났어. 영희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대. 뭐요? 그냥 합의로 하기로 했잖아요. 혜진도 당황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어머니 명의 부동산까지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혜진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이 틀어지는 거네요. 일단 변호사를 구해야겠어. 영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는 한 발 앞서 모든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의 조정실에는 영희와 그녀의 변호사, 그리고 성우와 그의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사건을 설명하자 성우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신청인의 기여도가 낮다고 봅니다.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때 영희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신청인이 30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의료비 절약에 기여한 부분과 무엇보다 상대방의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라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영희의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정실의 성우와 혜진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30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너무 순진해서 문제야. 사실 이제 이혼하고 싶어. 30년간 저 여자 때문에 숨이 막혔거든. 성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지자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녹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랑 건물들 있잖아요. 그것만 잘 정리하면 영희한테는 아파트 반만 주면 되잖아요. 조정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산 은닉 시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녹음한 거야?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간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을 배신당했을 때의 심정을 아세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재산 은닉 시도와 불륜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혼은 인정하되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별도로 심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이 끝난 후 성우는 혜진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혜진아, 큰일이야. 영희가 우리 대화를 다 녹음해놨어. 뭐라고요? 언제부터요? 모르겠어. 아마 몇 달 전부터인 것 같아. 우리가 완전히 당했어. 혜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제 이름도 다 나온 거네요? 그래. 너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며칠 후 혜진에게도 법원에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영희가 혜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혜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성우만 믿고 있었는데 자신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니. 오빠, 저 어떡해요? 저는 돈이 없는데 위자료를 어떻게 줘요? 성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의해보자.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영희 측에서 추가 증거들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성우와 혜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 이용 내역, 심지어 혜진에게 보낸 선물 구매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했던 거야? 성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희가 시어머니 김옥분 할머니와 성우의 대화까지 녹음해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법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니까. 김옥분 할머니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정에서 김옥분 할머니도 출석했습니다. 78세의 할머니는 며느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것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김옥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30년간 정성껏 모신 며느리에게 법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른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김옥분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중재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영희 측에서 제출한 재산 목록은 성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세했습니다. 아파트, 적금, 주식은 물론이고 김옥분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 3건, 성우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알아냈지?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신청인이 30년간 가정경제를 관리하면서 파악한 내용들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70% 이상의 분할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성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과도한 요구입니다. 피신청인의 경제활동으로
형성된 재산인데. 그렇다면 30년간 누가 시어머니를 돌보고 가정을 관리했는지 증명해 보세요. 영희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의 병원 진료비 내역과 간병 기록들이었습니다. 신청인이 간호사 출신으로서 30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절약한 의료비만 해도 2억 원이 넘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옥분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한 줄 몰랐구나. 영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미움은 없어요. 다만 제가 받을 몫은 정당하게 받고 싶어요. 세 번째 조정에서 성호는 결국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희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혜진에 대한 위자료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성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 상태였습니다. 혜진 씨가 출석하지 않으니 결석 판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결국 위자료 3천만 원이 확정되었고 혜진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성호가 대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영희에게 70%가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김옥분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 중 2건도 영희 몫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0년간의 헌신적 간병과 가정관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조정위원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조정이 끝난 후 성호는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준비할 줄은 몰랐어. 영희는 남편을, 이제는 전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간 저를 무시하고 속였잖아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성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3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영희는 상당한 재산을 분할받았고 대구 달서구에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원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새집 정리를 마친 영희는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놓았습니다. 예전에 기르고 싶었지만 집안이 지저분해진다는 시어머니 말씀 때문에 포기했던 식물들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기르고 싶은 걸 기를 수 있구나.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근처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수채화 강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채화 수업 신청하고 싶은데요. 영희가 접수처에서 말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나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시니어분들이 많이 오세요. 새로운 취미 생활로 딱 좋죠.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영희는 약간의 떨림과 함께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영희라고 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숙이에요. 저도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중이에요. 영희는 반가웠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영희는 처음 붓을 들었습니다. 물감이 종이에 스며들면서 만들어내는 색깔들이 신기했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죠? 선생님이 영희 옆에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30년간 억눌러왔던 창조적 욕구가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미숙이 영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오랜만에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25년 결혼 생활했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도박에 빠져서 이혼했어요. 미숙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30년이었는데 남편 외도 때문에 이혼했어요. 영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후회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왜 이렇게 늦게 결정했나 싶어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영희는 수채화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영희 씨 그림 정말 좋은데요? 감정이 많이 담겨 있어요. 관람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뿌듯했습니다. 30년 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자신의 작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었습니다. 30년간 남편과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 요리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맛있다. 영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희는 베란다에 나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대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영희 씨, 내일 등산 갈래요? 날씨가 정말 좋다던데.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8시에 지하철역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영희는 수채화 중급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개인전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희 씨 그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깊이가 있어요. 화가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개인전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영희는 우연히 성우를 마주쳤습니다. 대구 시내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성우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희야. 성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성우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그림도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고. 성우는 영희의 밝은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30년간 함께 살 때보다 훨씬 생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니까. 영희는 평온했습니다. 혜진이는 나를 떠났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영희는 그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전시회 준비가 바빠서. 전시회? 네, 제 그림 전시회요. 다음 주에 열려요.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집에서만 살던 아내가 이제는 전시회까지 열다니. 영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영희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채화 동호회 친구들, 문화센터 사람들, 그리고 새로 사귄 이웃들까지. 전시회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림들은 모두 영희의 지난 2년간의 심경 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자유로의 여정이 색채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영희 씨. 미숙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전시의 한쪽에는 영희가 써놓은 작은 글이 있었습니다. 55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전시회를 보러 온 한 젊은 여성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저도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인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영희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전시회가 끝나고 영희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차린 소박한 파티였습니다. 영희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예전의 나는 이제 없는 것 같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그림을 더 배우고 싶어? 그리고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어? 영희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혼 상담이나 중년 여성들의 재기를 돕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오늘 내 첫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성우의 배신이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제 나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다. 창밖으로 대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영희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5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억압과 희생 끝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영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희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영희는 대구 시내의 한 작은 카페에서 특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출발 여성 모임이라는 이름의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중년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죠? 영희가 문을 열고 들어온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김소영이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모임 소식을 보고 용기 내서 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영희예요. 편하게 앉으세요. 카페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는 이미 5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와 처지는 달랐지만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소영 씨가 처음 오셨으니까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영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인데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가정이 힘들어졌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망설여져서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미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 도박 때문에 결국 이혼했거든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경제적 어려움, 시댁 갈등, 정신적 학대 등 각자 다른 이유였지만 모두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영희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전 그 결정적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30년간 의존해서 살았는데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법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소영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 상담소나 여성 단체들이 많이 도와줘요. 영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녹음의 중요성, 재산조사 방법, 변호사 선임 과정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예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스스로가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해요. 모임이 끝나고 소영이 영희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영희는 자신의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또 다른 특별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방송국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새출발 여성들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큐멘터리요? 네, 중년 이혼 여성들의 성공적인 재기 사례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요. 영희 씨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영희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소영 같은 여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다음 날 미숙과 만나 이 일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영희야, 그거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너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해줘야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어. 그렇긴 한데, 혹시 성우가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사람이 뭐 어때? 이제 너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미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성우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방송국에 연락해서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촬영 당일 영희는 약간 긴장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집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PD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영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저는 55세에 새로 시작했는데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영희에게는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시청자들, 심지어 강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연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 씨. 저는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일하는 김은정이라고 해요.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어떤 일인가요? 이혼 여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영희 씨 같은 분의 도움이 절실해요. 경험이 있는 분이 직접 상담해 주시면 훨씬 효과가 클 것 같아서요. 영희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도와주던 일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상담 관련 교육은 받으셔야 하지만 경험이 더 중요해요. 영희 씨처럼 실제로 극복해내신 분의 조언이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1개월 후 영희는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상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즐거웠습니다. 상담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우선 내담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심리학 기초, 상담 기법, 법률 지식까지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영희는 정식으로 동료 상담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전문 상담사는 아니지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첫 상담날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첫 내담자는 20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는 45세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0년간 집에서만 살았는데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죠? 내담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30년간 집에서만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원까지 되어 있잖아요. 영희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법적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내담자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했는데 왜 안 되겠어요? 다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상담이 끝나고 내담자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영희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영희는 상담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매주 서울에 올라가 상담을 하고 대구에서는 자신만의 모임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에게서였습니다. 영희야, 나 좀 볼 수 있겠니?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영희는 며칠 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81세가 된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존해야 했고 눈빛도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영희야.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 늙으니까 이것저것 아픈 게 많아.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야, 내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에게서 사과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년간 너를 힘들게 했구나. 손자 못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성우가 하는 짓을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것도 미안하고,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영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너 혼자 잘 살고 있다며? TV에도 나오고. 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다행이다.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사과할 수 있어서.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라.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 이건 뭐예요? 내 용돈 모은 거야. 미안한 마음에.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만 챙기세요. 그래도 받아라. 내 마음이야. 결국 영희는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봉투를 받았습니다. 영희야, 너 정말 훌륭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너를 제대로 몰라봤어.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들 걱정해. 변명이야. 내가 현명하지 못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영희야, 가끔 안부 전화라도 해줄 수 있겠니? 물론이에요, 어머니. 그날 이후 영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의무가 아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서였습니다. 한편 성호의 근황도 들려왔습니다. 혜진과 헤어진 후 혼자 살고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그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없었고 그렇다고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일 같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 영희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내 인생이니까. 시간이 더 흘러 영희는 58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정식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대구에서도 여성단체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림 실력이 많이 늘어서 몇 차례 개인전을 더 열었고, 작품 판매로도 어느 정도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영희 선생님 축하드려요. 상담센터 동료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뭘 축하한다는 거예요? 상담원 우수상 받으셨잖아요. 영희는 그의 가장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상담원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특별히 한 게 있나요? 그냥 제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 그 경험이 가장 큰 힘이에요. 실제로 헤쳐나온 사람의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거든요. 시상식에서 영희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의존해서 살던 삶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진짜 시작이었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자신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숙과 상담원 동료들, 그림 동호회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건배. 모두가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대단해. 5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미숙이 물었습니다. 전혀 몰랐어.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그러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야.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영희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바라본 야경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평화롭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영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혼 여성들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법률 지원, 심리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 말이었습니다. 너무 큰 꿈일까? 영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도 지금의 모습은 꿈에 불과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한번 해보자. 영희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후원처를 찾고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영희에게는 이미 수많은 난관을 헤쳐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5년 전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영희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작은 센터를 개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희망센터라는 이름의 그곳은 이혼을 고민하거나 경험한 여성들을 위한 종합 지원 공간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상담센터 동료들, 그림 동호회 친구들, 지난 5년간 영희가 도움을 준 여성들까지. 영희 대표님, 정말 축하드려요. 센터 첫 번째 이용자였던 소영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소영은 영희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이혼을 마치고 이제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소영 씨. 소영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개소식 인사말에서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55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늦었다고 하셨지만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영희는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까지 갖춘 작지만 알찬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영희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누군가 센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희망센터인가요? 네, 맞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도움이 필요해서요. 남편 문제로. 영희는 그 여성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새로운 센터의 첫 번째 내담자였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세요. 젊은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변화가 가능할까요? 여성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했는걸요.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센터 창문으로 대구의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여성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참고 견디던 여성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처럼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영희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58세의 영희에게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고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